미국 집값 이제 집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합니다. 사라지는 수요가 있고 새롭게 떠오르는 실수요가 있습니다. 미국 집값 이제 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집 사는 사람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신규 주택 시장을 이끌던 핵심 수요는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예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핵심 구매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건설사들은 이 변화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짓기 전에 누가 결혼하고 누가 은퇴하고 누가 가족과 함께 이사 오고 누가 결국 이 집을 살 사람이 될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집 짓기 전에 먼저 사람의 변화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집을 살 수 있고 왜 어떤 사람들은 점점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사들은 집만 짓는 회사가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분양하는 집은 오늘 계획한 집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집이 지금 완성된 집입니다.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고 기반 시설을 만들고 분양하기까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도 걸립니다. 즉 건설사들은 오늘의 시장이 아니라 10년 뒤의 시장을 먼저 봅니다. 건설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수익뿐 아니라 앞으로 완공된 집을 누가 살 것인가 하는 미래의 수요입니다. 이 계산이 잘못되면 수천 채의 공급 계획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먼저 집을 짓는 계획 전에 먼저 해당 지역의 사람을 분석합니다. 누가 결혼할지, 누가 은퇴할지, 누가 가족과 함께 이사 올지, 그리고 누가 실제로 집을 살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건설사들은 집을 짓기 전에 미래의 고객을 먼저 설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던 고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신규 주택 시장을 이끌던 핵심 구매자는 고소득 전문직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 H-1B로 미국에 온 IT 엔지니어, 의사, 연구원, 반도체 전문 인력들은 건설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객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예상하고 신규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계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를 중심으로 한 신규 수요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주요 언론 매체에서는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신규 주택 수요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건설사들이 집중했던 IT 엔지니어, 반도체 전문 인력, 연구원 같은 전문직 수요가 이전보다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전문직 취업 비자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살 수 있을까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단순한 이민 뉴스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당장 집값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던 많은 이민자 가정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판결 이후로 미국에 정착해 자녀를 키우는 많은 가족들에게는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집은 1, 2년 살려고 사는 자산이 아닙니다. 장기간을 보고 사는 자산입니다. 아이의 학교, 직장, 가족의 미래, 그리고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집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집값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고객이 줄어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고객의 심리가 다시 안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은 바로 이 두 변화를 동시에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
건설사들은 집을 다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늘면 집은 자연스럽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지을까 이것보다는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건설사들이 주목한 사람들은 은퇴자들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주택 자산을 가진 세대입니다. 이미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한 사람들도 많고 은퇴 이후로 생활 방식이 바뀌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려는 수요도 꾸준합니다. 상대적으로 금리에도 덜 민감하고 계약 취소 가능성이 낮고 커뮤니티 시설과 생활 편의성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즉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예측 가능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은 더 큰 집이 아니라 관리하기 쉽고 병원과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과 커뮤니티가 갖춰진 집을 늘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북부, 애리조나 피닉스 주변의 시니어 커뮤니티, 사우스캐롤라이나 힐튼 헤드 일대가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무엇을 팔고 있느냐입니다. 결국 지금 건설사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가족 수요입니다. 건설사들은 젊은 가족 수요가 있는 곳이 가장 오래 살아남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지역을 선호합니다. 젊은 가족이 늘어나면 학교가 좋아지고 상권이 형성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주택 수요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수요층은 같은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집을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건설사들은 10년, 20년 이어질 실수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건설사들은 우수한 학군과 생활 환경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커뮤니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텍사스의 셀리나와 프리스코, 노스캐롤라이나의 캐리, 조지아의 커밍, 비포드, 브라셀톤 생활권처럼 좋은 학교와 일자리, 생활 인프라를 함께 갖춘 지역에는 젊은 가족들의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건설사들이 만드는 것은 단순한 주택 단지가 아닙니다. 한 가족이 20년, 30년 살아갈 삶의 터전입니다. 세 번째는 첫 주택 구매자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높은 금리, 높은 집값, 보험료와 재산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첫 집을 사는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건설사들은 쉽게 집값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격을 크게 낮추면 기존 구매자들의 자산 가치와 주변 시세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은 각종 인센티브, 무상 업그레이드, 그리고 더 작고 효율적인 사이즈로 전환하여 실제 구매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휴스턴 웨가, 플로리다의 레이클랜드, 오칼라, 그리고 조지아의 호시톤 같은 지역에서는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신축 커뮤니티와 다양한 구매 인센티브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벌이는 경쟁은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첫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경쟁입니다. 결국 지금 건설사들이 실제로 지키고 싶은 것은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정적인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의사, 연구원, 엔지니어, 반도체와 항공우주 같은 첨단 산업 종사자들처럼 경기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연봉이 높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들은 한 지역에 오래 정착할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구매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주택 시장을 오랫동안 지탱하는 실수요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건설사들은 이런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커뮤니티를 확대하고 있고 이들의 삶에 맞는 주택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엘리바마의 헌츠빌, 인디애나의 웨스트필드, 그리고 조지아의 알파레타처럼 기술, 의료, 연구, 개발, 첨단 제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건설사들이 따라가는 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 기업에서 오래 일할 사람들입니다. 결국 지금 건설사들이 보는 것은 고소득자를 위한 집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역을 지탱할 실수요자들을 위한 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의 평생 가치입니다. 첫 집을 산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은퇴 후 더 작은 집으로 이동하기까지 건설사들은 집 한 채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평생 주거 이동을 계산합니다. 즉 고객의 생애 가치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집을 몇 채 파냐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지금의 주택 설계와 신규 커뮤니티 개발,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건설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미래의 수요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올지, 어떤 가족이 집을 사고 어떤 세대가 오래 머무를지를 먼저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에 맞춰 집의 크기와 구조, 커뮤니티와 생활 환경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건설사들은 현재의 집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실수요를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움직여야 할까요? 앞으로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집을 살 수 있는 실제 실수요자들이 될 것입니다. 첫째, 이 도시에 사람이 들어오는가, 이것보다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가를 봐야 합니다. 인구가 늘어도 그들이 렌트만 할 수 있다면 집값을 밀어 올리는 힘은 제한적입니다. 둘째, 일자리 증가뿐 아니라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가를 봐야 합니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만 늘어나는 도시는 수요는 있어도 구매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건설사들은 어디에 집을 짓는가 보다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를 봐야 합니다. 은퇴자용인지, 첫 주택 구매자용인지, 젊은 가족용인지, 고소득 전문직용인지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 수요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넷째, 도시 이름보다 그 도시에 들어오는 사람의 생애 단계를 봐야 합니다. 결혼하는 사람인지, 아이를 키우는 가족인지, 은퇴 후 다운사이징하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인지. 결국 부동산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이동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좋은 시장은 그냥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지역에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건설사들의 집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은 집을 짓기 전에 사람을 먼저 읽습니다. 누가 결혼할지, 누가 아이를 키울지, 누가 은퇴할지, 그리고 누가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살아갈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성된 집을 보지만 건설사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보고 집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은 집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해하게 되는 시장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따라 투자하시겠습니까? 부동산의 미래는 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이 언제나 다음 시장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5번째 도서,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구조의 시대가 열린다.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6.